국방부 신청사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을 옮기는 문제를 놓고서 국방부는 집행부서인 만큼 조치에 따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군 내부에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인데 오늘 브리핑에선 국방부 대변인이 안보는 공기와도 같다고 언급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이승윤 기자와 함께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방부 신청사를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로 활용하는 계획, 군 내부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솔직히 장관부터 여러 분까지 다 여쭤봤는데 일단은 전반적인 내용은 뭐 옮길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속도다. 그래서 이 속도를 약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일단 집행부서니까 국방부는 명인 떨어지면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 반드시 이제 지시가 내려오면 따른다는 그런 공식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다만 속도를 좀 조절해주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인수위에서 5월 10일에 이제 들어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스케줄이 이미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제 리노베이션 시간이나 이런 걸 감안할 때 그 많은 이제 인원이 빠져나오려면은 사실 이제 여기가 계단을 이용하는 부분이 많이 제한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사를 상당히 제한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감안할 때 정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쉬지 않고 돌려도 한 4주 걸린다. 근데 여유 있게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한다면 한 2달 정도면은 뺄 수 있다. 근데 이 2달이라는 시간이 지금 현재 인수위 거쳐서 이제 대통령 당선인께서 이제 직무를 시작하시는 그날까지 맞추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속도 문제가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국방부에서는 안보 공백 우려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겁니까? 이 국방부에서는 이 정권 교체기의 안보 여건, 특히 이제 한미연합 훈련 등을 고려해서 이 대비태세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김정은 위원장이 안 그래도 이를 상기시키듯 최근에 또 미사일 발사도 했었는데 이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과 이에 따른 합참 조직의 재편, 이 재배치가 또 하반기 연합훈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군 당국은 영향이 있더라도 그걸 최소화하는 게 우리 역할이다라는 방침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국방부 벙커가 군 합동 지휘 통제 체계, 즉 C4I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데 이 대통령 집무실은 아시다시피 이 군 통수권자로서의 그런 기능 외에 군 재난 때 대응하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난 대응 체계 같은 경우에 원래 이 국방부의 또 주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갖춰져야 될 집무실에 추가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C4I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지만은 이 재난을 잘 대응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 갖춰줘야지 이제 될 텐데 다행히 이제 이 재난 체계 같은 경우는 인터넷 기반의 화상 시스템이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이 매우 의미심장한 언급을 남겼는데 한번 먼저 들어보고 가시죠. 국방부는 집행부서고요. 그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다만 안보는 공기와도 같다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안보는 공기와도 같다. 공기처럼 중요한 거죠. 안보 없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네. 안보는 공기와 같다. 당연한 말씀이고. 국방부 신청사가 집무실이 될 경우 내부 구조가 궁금합니다. 지금 어떻게 윤곽이 나왔습니까? 네, 저희도 사실 방을 빼줘야 되는 입장이라서 매우 궁금한 사안이라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국방부 기자실이 네. 청사 1층에 있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김영선께서도 사실은 국방부 옛날 출입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요. 네. 1층에는 이제 원래 국방부 기자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저희가 방을 빼주고 이제 대통령실 기자실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원래 2층에는 장관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실이 이제 빠지면은 원래 그 자리에 원래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가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네. 대변인실이 들어갑니다. 2층이 아니고 3층이군요. 그렇습니다. 집무실이. 왜 그러냐면 물어보니까 네. 이 보안 문제 때문에 이 전파 차단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2층에다 두면은 아무래도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3층으로 집무실을 올리고 대신 이제 워낙 국정 여러 곳을 책임지는 곳이다 보니까 대변인실 기능이 워낙 방대합니다. 청와대가.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의 대변인실이 이제 2층 전체를 차지하는 식으로 됐고요. 3층에는 대신에 장관실 원래 들어가는 대신에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가고 비서실 그리고 다목적 회의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위에 이제 4, 5층에 뭐 경호처를 포함해서 이 보좌진들의 사무실이 들어가고요. 경호처는 아마 3층과 4층에 이 대통령 집무실과 이 보좌진 사무실이 있는 4층에 아마 배치가 될 가능성이 유력하고요. 그 외에는 대통령 소속 아래 상당히 많은 민관 합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게 6층에서 10층에
저희가 10층에 보통 이제 커피숍이 있고 전망대가 있는데 그 공간까지는 아마 차지해서 이렇게 대통령실의 임무를 대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관저도 관심이었는데 처음에는 한남동 공관 이야기가 나왔는데 추후에는 그 국방부 부지 내에 짓는다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래픽도 준비했는데요. 기존에 이제 계획했던 대로 한다면은 국방부 청사에서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거리가 3.2km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여기가 교통 요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곳에 정말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정말 상습 정체 구역인데 이 시간에 만일 대통령께서 출퇴근하실 때 만약 교통을 통제하게 되면은 교통 말 그대로 이제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예 3.2km 이 교통 체증 구간에 그 집무실을 두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역 내에다가 아예 이제 새로 관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동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금 공간이 있을까 저도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일단 근무지원단 인근에 좀 공간이 좀 있습니다. 국방부 내에요? 네, 국방부 역내 근무지원단 인근에 좀 이제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대통령 관저를 놓는다면은 뭐 크게 문제 없이 내부 이동을 하면서 대통령 일 보시고 이제 왔다 갔다 하실 때 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이제 업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관저 신축은 지금 검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당선인이 비상시에 뭐 미니버스형 벙커를 이제 시험 운용하는 방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군의 실시간 움직임을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네, 일단 버스 자체로만 보면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사실 저희가 공항 갈 때 버스 타고 DMB 볼 때만 해도 끊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동통신망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은 불안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원래 보완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CVMC라고 부르는 이 광대역 통신망이라는 걸 깔아놓고 보통 유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간섭이 안 생기게 통제를 해주는데 이동하는 버스에는 이런 걸 좀 설치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은 여기서 계속 이제 뭐 NSC를 이제 주재하는 게 아니고 청와대 벙커를 기본적으로 이용하는데 여기로 이동하는 도중에는 이제 정말 유사시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니버스 안에서 이제 그 국가 지도 통신 차량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미니버스에서 NSC를 하는 게 아니라 국방부 청사에서 하되 다만 이제 그 국방부 청사로 이동하는 과정에 잠시라도 이제 공백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이 미니버스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거기서 계속 우리가 보고를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도. 16인승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통령 NSC에 들어가는 인원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정말 많은 사람이 사실을 내용을 공유하고 또 그리고 그 전달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16인승이라는 그 작은 공간에서 사실 이거를 항구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거고 임시적으로 잠시나마 이동하는 공간에서 이제 이런 직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 출입하는 이승윤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현지도 다녀왔는데 고생하셨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